자, 먼저 중국 뉴스 첫 번째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윤 정부 부동산 3대 대못 언제 뽑나 벌써 들썩이는 재건축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같이 이어서 보실 기사는 윤석열 효과 부산 재개발 재건축 들썩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이 이어서 또 보실 기사가 부산시 정비사업 불합리한 규제 발굴한다 라는 내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일단 내용부터 점검을 하고 제 코멘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35층 룰 폐지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눌려있던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에 표출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건축의 3대 대못이 뭐였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죠. 재건축 3대 대못, 첫 번째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입니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재건축의 대표적인 규제 3대 대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규제책이었어요.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은 재건축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진단에서부터 탈락시켜버리면 여의도에 있는 뭐 시범 아파트 50년 넘은 아파트 얘들도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거야. 50년이 됐는데 예? 여기서부터 막히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해제가 돼야지, 풀려야지 재건축이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늦어진다는 것들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 3대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안전진단 부분에서는 현재 안전진단 항목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줄이겠다는 보안이다. 이렇게 되면은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지겠죠.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줄이고 주변 인프라 요걸 갖다가 보는 거를 아마 50% 늘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전진단 통과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사업성을 좌우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손을 본다고 하고 있고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파트를 단지를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았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시세가 좀 많이 뛰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많이 뛰었어. 그러니까 그 남는 차익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보이시죠, 그죠? 부과율 10에서 50%, 최대 50%까지는 국가에서 들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 하지. 이거 없어지는 그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여기 나오나요? 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대표적인 그 규제책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주변의 시세가 지금 평당 1억이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 1억입니다. 그런데 반포의 원베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1억은 택도 없죠, 그죠? 6천 했습니까? 5천 했습니까? 네, 자, 정확히가 나는데 반값 정도에 분양했다고. 그러니까 로또인 거라, 이게.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당첨된 사람은 이익이고 조합에서는 완전 손해죠.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팔아야지 자기들이 그 사업성이 올라갈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규제를 풀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을 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5월 9일이죠. 5월 9일날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대해서 좀 가시적인 플랜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효과 부산 재개발 재건축이 들썩거린다는 이야기인데 보시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재건축 3대 규제를 푼다는 거는 서울, 경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다 해당되겠죠. 왜?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니까. 부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죠. 일단 이 기사에서는 부산 지역의 주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정비사업 최대 난코스로 불리는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맞물려 부산의 주요 사업장에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저번 주입니까? 교육환경평가를 타밍피치가 통과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기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촉진 3구역도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해안가 대장, 내륙대장 뭐 요 두 개죠, 그죠? 촉진 3구역은 대기만 건물만 올라오면은 뭐 거의 내륙대장이 확실하다는 분위기고, 삼익빛이야 뭐 전국구니까 말할 것도 없고 부산대장이고, 그 두 개가 지금 가장 힘들다고 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했다는 기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부산의 그 동래럭키 같은 경우에도 곧 작년에 떨어졌죠. 요거 한번 안전진단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또 예비 안전진단 절차를 새 정부 이후에는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부산에서도 지금 이러한 군풍들이 불고 있다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가 이제 팩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그 방향성은 일단 정해졌습니다.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신규 공급을 늘려주겠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3기 신도시도 아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하지만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 내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 계속 노후화되고 있으니까 그래 놔뒀다가는 슬럼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욕을 들어먹더라도 당장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착착착 진행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장은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간 것으로 인해서 욕을 들어먹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공급 물량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안정이 되니까는 그 욕은 들어먹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실상 시장의 논리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부든지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못했죠. 그 욕을 들어먹기 싫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욕을 갖다가 자기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뭐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수혜를 보는 데 어디입니까? 서울의 재건축, 그죠? 그리고 1기 신도시. 요 두 군데는 수도권이죠, 그죠? 수도권은 가장 수혜를 보는 단지라고, 지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기 신도시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당, 일산, 그 다음에 평촌, 안양 평촌이죠, 그죠? 안양 평촌, 그리고 삼본, 그리고 부천 중상동 이쪽이죠. 5개. 요 지역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부산에도 1기 신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의 1기 신도시는 어디냐? 해운대 좌동 신도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좌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전체 단지의 그 용적률을 다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용적률이 200% 전후라면은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올해 7월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7월달이나 8월달에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용역 줬던 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리모델링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보고 평가를 하십시오.
당연히 사업성이나 그 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훨씬 좋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이 문제고,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은 좀 떨어지지만 돈은 좀 안 되지만 그 스피드,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일 수가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 쪽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지만은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삼익비치, 부산의 대장이죠, 그죠? 재건축의 대장단지인 삼익비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우마리나, 우동의 대우마리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영현대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동래로키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동의 사모가든. 요 다섯 개는 일단 진짜 이 관심권에 딱 두시고 보십시오. 보시고 여유가 된다면은 진입하셔도 되겠죠. 예. 요거는 일단 관심을 다섯 개는 메인으로 보시고, 다음에 서버를 보실 게 뭔가 하면은 연산동의 망미주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의 왕자아파트, 왕자맨션이죠. 보셔야 되고, 낭민동의 한양아파트, 연산동의 토곡 한양, 요것도 뭐 서브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조선경, 요 정도는 좀 서브로 보십시오. 그리고 서부 상권에서는 대신동 3위가고 하단 가락타운 1차, 요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에서 관심 가져야 할 재건축 단지가 어딘지 토탈 제가 말씀드린 게 12개인데 그 중에서 메인 5개는 꼭 신경 써서 보시고, 나머지 서브로 말씀드린 거 5개, 서부 상권에 2개, 그 정도도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